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올겨울에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 우려되면서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LA시의회가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을 4 내지 6%로 제한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서 접수를 우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실업수당 EDD 지급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머니 네트워크로 교체됩니다. LA시 전체 공무원 수가 5만 명을 넘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6%는 10만 달러 이상 고액 연봉자로 나타났습니다. 또 LA시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꼴로 LA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ATM 기기에서 수천여 명에 이르는 사용자들의 카드 정보를 훔친 스캠 사기범 일당 48명이 연방수사국 FBI와 루마니아 사법당국의 3년간에 걸친 공조수사 끝에 체포됐습니다.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스 시장 선거에서 한인 존 박 전 시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박 당선인은 조지아주의 첫 번째 아시아계 시장이며 또 한국계 첫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젊은 유권자층의 투표 참여가 4년 전보다 저조할 것으로 조사돼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현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도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규모나 속도 면에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로봇콜과 또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전화사기 행각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예산안 표결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의 지원이 연기되면 패전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시 휴전 뒤에 가자지구 남부로 총구를 돌린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에 진입해 시가전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인 대참사를 우려하면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는데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의 총선 불출마와 또 험지 출마를 요구했던 혁신안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회동했습니다. 희생한 속도 조절의 뜻을 모았고 파국 직전의 갈등을 봉합한 모습입니다. LA 레이커스가 피닉스 선수와의 경기에서 106대 103으로 승리하고 인시즌 토너먼트 4강에 진출했습니다. 영국 프로축구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가 먼리와의 경기에서 리그 8호 골을 터뜨리면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3.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백신 접종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야 무슨 백신? 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독감도 맞아야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맞아야 되죠. 이제 추가 접종이란 얘기 잘 안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맞아야 되죠. 여기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도 맞으라라는 권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올겨울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이 호흡기 바이러스까지 성행하는 트리플 데믹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주민들에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하고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보건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주에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레지노 카운티의 경우 독감과 코로나로 인해 지난달 지역 병원들이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가주를 비롯해 미주 전역에서 올겨울 독감과 RSV,
코로나 감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주 미주 전역에서 코로나 전파 상황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하지만 매주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15,000여 명에 달하고 사망자가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측은 현재 가주 전역에서 퍼지는 3가지 질병들 중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질환은 호흡기 질환인 RSV라며 지난주 목요일 RSV 감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LA 카운티 주민들은 13%로 이는 2주 전의 9%에 비해 늘어난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 측은 현재 독감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카운티의 플루 감염자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65세 이상의 주민들의 경우 기존의 독감, 코로나 예방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다시 업데이트된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올가을 업데이트된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받은 카운티 시니어층은 21%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니어들에게 예방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독감과 코로나의 업데이트된 백신들은 유아, 아동, 시니어 그리고 임산부들에게도 접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영직 내과의는 RSV의 경우 대개의 경우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기저질환이나 고령층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OPD가 있다든지 호흡기 장애가 있다든지 심장병을 앓고 있다든지 암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면역 기능이 낮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 65세 이상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이 높기 때문에 RSV 감염이 일반 폐렴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미리미리 코로나 독감 백신 접종을 받아 업데이트된 예방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에 한 타운 내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을 통해서 사무실 대면 접수만 허용되자 한인 시니어 신청자들이 길거리에서 밤샘 줄을 서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한인 비영리 단체인 K타운 액션과 한인타운 노동연대 측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을 설득해 아파트 입주 신청자 접수를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정여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 알바라도와 3가에 있는 미라마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서 배포와 접수 과정에서 한인 시니어들이 새벽부터 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타운 내 비영리 단체인 K타운 액션과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가 미라마 아파트를 감독하는 관리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한인 연장자들을 위해서 아파트 입주 신청자 접수를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5일 밝혔습니다. K타운 액션에 따르면 알바라도와 3가에 있는 노인 아파트 미라마 타월스에서 신규 입주 신청서를 배포한다고 알려진 후 한인 시니어층의 밤샘 줄서기가 시작됐으며 배포 첫날이었던 지난달 20일에만 100여 명의 시니어들이 입주 신청서를 받기 위해 길에서 밤새 줄을 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라마 타월스 관리소가 신청서 배포와 접수를 사무실 방문자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K타운 액션의 윤대중 대표입니다. K타운 액션이랑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랑 또 이번에 또 LAC 하우징을 담당하는 부시장님이 같이 계속 여기 미라마 아파트를 감독하는 그 관리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쯤에 이 지역 매니저랑 회의를 했고, 지역 매니저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를 충분히 이제 인식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바뀌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그 신청서를 보낼 때 직접 사무실로 갖고 가지 않고 우편으로 여기 미라마 아파트 사무실로 우편으로 보내고 12월 21일까지 우체국 소인 날짜가 찍히면 그걸 받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르신분들이 더 이상 거리에서 추운 거리에서 몸을 떠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안 겪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 신청서 발송 시 신청인의 소셜 세큐리티 카드와 아이디를 복사해서 신청서와 함께 동봉해 발송하도록 권고했으며 신청서는 미라마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인 2000 미라마 스트리트, LA, 캘리포니아 90057로 보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신청서 픽업을 미라마 아파트 외에도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상태이며 아파트 관리회사 측은 본사와 상의해서 여부를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미라마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방주택국으로부터 그 지원 기금을 받는 모든 그런 섹션 A 연장자 아파트들이 앞으로 신청서를
이제 배포할 때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면은 몇몇 아파트들은 전화하면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주고 웹사이트로 가면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신청서를 바로 받아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주택국에도 좀 그 항의 및 그 촉구 서한을 보낼 거고요. K타운 액션은 저소득층과 노인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 한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 신청서 접수에서 고충을 겪는 한인들의 사례를 제보받아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시의회가 시내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 인상폭을 4에서 6%로 제한하는 방안을 어제 최종 승인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2차 표결에서 LA 시내 렌트 컨트롤 아파트 인상폭을 4%, 건물주가 가스와 전기세를 부담할 경우 6%까지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서명하면 이제 시행됩니다. 어제 표결에선 잔리 시의원과 트레이시 팍 시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렌트비 인상폭 제한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그 이후 렌트 인상폭은 시의회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적용돼 왔던 렌트비 동결 조처가 내년 1월 31일에 해제되면서 시의회는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렌트비 인상을 허용하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학교에 총기를 들고 등교한 학생들이 이틀 연속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리던도 비치 하이스쿨은 어제 총기를 들고 등교한 10학년 학생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10학년 학생은 등교를 하다가 학교 경찰에 의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전격 체포됐고 장전된 총기와 탄창을 갖고 학교를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그 전날인 4일에도 역시 15살 된 학생이 장전된 총을 갖고 이 리던도 비치 하이스쿨에 등교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이틀 연속 학생이 총기를 들고 등교함에 따라 학교에서는 현재 총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에서는 한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조사 결과 이 같은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현재 리던도 비치 하이스쿨에서 이들 2명 학생들이 왜 이틀 연속 장전된 총을 갖고 등교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주택 한복판에서 대형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이 무너져 내려앉을 정도로 폭발이 컸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는 전 부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SNS에 반미 구호를 포스팅하게 됐는데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의자 한인입니다. YTN입니다. 출동한 경찰차들이 사건 현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연기가 치솟고 화염도 피어오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주택가 한복판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o I was just watching TV last night and all of a sudden just felt this huge boom and my whole house shook.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용의자는 폭발이 발생한 자신의 2층 집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On-scen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a male suspect discharged a flare-type gun from the residence more than 30 times. 용의자 제임스 유는 56살로 대치하던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자 총을 쐈고 이후 집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The suspect was inside the residence at the time of the explosion, and he is presumed at this point to be deceased. 경찰도 이 과정에서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마녀라 부른 전 부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는데 소송이 경솔하고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반미 구호를 올리기도 한 용의자는 운둔자로 모든 창문을 알루미늄 포일로 막아 놓았다고 이웃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대체로 맑고 포근합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기온을 웃돌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8도가량 더 떨어지겠고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70도 내외로 떨어져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조금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 기온 70도를 넘어서 예년 기온을 웃돌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유지되면서 한결 포근하게 느껴지는 주말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5도, 5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0도, 47도, 해안 지역은 70도, 5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1도, 낮 최고 기온은 5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외동포청이 해외 거주 재외 한인들도 본인 휴대전화를 통해 영사 민원 처리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알람톡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재외공간 영사 민원 접수 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면 단계별 민원 처리 현황을 카카오 알람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적 및 가족관계 신고 민원이 대상이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한국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6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이민청 실설 방안을 직접 설명한 것입니다. 이민청은 법무부 산하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의 각 부처에서 파견받는 방식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전국 출입국, 외국인청과 또 사무소 등이 이민청 산하로 편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처럼 이민청 설립을 위한 공론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 위기가 당면한 현실이 됐기 때문이며 또 다른 목적으로는 해외 우수 인재 확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브룩헤이븐 시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한인 조한박 브룩헤이븐시 전 시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박 당선인은 조지아주의 첫 아시아계 시장이면서 한국계 한인 첫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1970년대 가족과 함께 이민했고 에모리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IBM에서 기술 컨설팅 업무를 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2017년 6월 브룩헤이븐시 공원 내 애틀란타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ATM 기계에서 수천여 명에 이르는 사용자들의 카드 정보를 훔친 스캠 사기범 일당 48명이 FBI와 루마니아 사법당국에 무려 3년간에 걸친 공조수사 끝에 일망타진됐습니다. 합동수사팀은 100만 달러 상당의 각고 화폐와 또 범행에 사용된 11대의 차량을 압수했고 대부분 루마니아 국적인 일당은 미국의 ATM 기계에 스캠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자들의 카드 정보를 빼내서 인출한 거액의 현금을 서유럽을 거쳐 루마니아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뭔지, 이 조회수와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자작극을 벌였던 유튜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S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경비행기 고의 추락과 수사 방해를 위한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출신 유튜버 트레버 제이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4만여 명의 구독자를 가진 제이콥은 지난 2021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 비행기를 추락시켰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그는 경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주 상공을 날던 중 갑작스런 엔진 고장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내 조종석 문을 열더니 망설임 없이 낙하산을 펼치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요.
극적인 탈출 과정을 담은 해당 영상, 그 즉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 사이에선 그가 이륙 전부터 이미 낙하산을 메고 있다는 것과 또 사전에 비행기 곳곳에 여러 대 카메라를 설치한 점 등을 들며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미국 연방항공청의 조사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고요. 이에 따라 연방항공청은 이번 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해 그의 조종사 면허를 박탈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낙태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텍사스주에서 한 임신부가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임신 20주 차에 태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은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어제 텍사스주 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이 소송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각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에 임신한 여성이 긴급구제를 법원에 요청한 첫 시도가 됩니다. 미군 내 낙태 관련 지원 정책에 반대하면서 고위급 군인 수백 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막아섰던 연방 상원 의원이 최고위급을 제외한 대부분 인사들에 대한 승진 봉쇄를 풀기로 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토미 튜버빌 의원은 군 인사 수백 명의 승진에 대한 상원의 인준을 받을 수 있게끔 인사와 관련된 봉쇄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튜버빌 의원은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장성급을 비롯한 고위급 군인 승진 인사에 제동을 걸던 바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도시에서 탈출하던 뉴욕의 부유층은 이주를 멈췄지만 뉴욕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높아진 생활비 탓에 여전히 도시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재정정책연구소의 누가 뉴욕주를 떠나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 동안 뉴욕주 인구는 총 43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즉 뉴욕주 인구의 2.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제1의 도시이자 유엔 본부가 있어서 세계의 수도로 불리우는 뉴욕시의 인구가 40만 5천 명 줄어서 전체 뉴욕주 인구 감소분의 94%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가 도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기술이 적용된 무인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 대에 35,000달러 가격이 붙은 이 카메라는 사람 청력에 손상을 주는 수준인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작동합니다.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소음기가 개조돼 폭음을 내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단속 대상이며 이렇게 소음을 냈다가 무인 카메라 단속되는 차주에게는 최소 800달러에서 최대 2,500달러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할리데이비슨 타시는 분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외교관리가 멕시코 강력범죄에 쓰이고 있는 무기류 70%가량을 미국산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멕시코 매체에 따르면 켄 살라자르 주 멕시코 미국 대사가 지난 4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던 멕시코와 미국 간 무기 밀매 퇴치를 위한 과제와 모범 사례라는 원탁회의를 통해서 멕시코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무기류 70%는 미국에서 온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기 밀매 문제가 어느 한 국가의 이슈만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양국이 파트너로서 무기 밀매 차단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10월에 작아졌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를 강화하는 요인인데 실제 시장에서도 그런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주가가 이럴 경우 통상 오름세를 보였는데 혼조세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런 주가는 상승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의 경제 지금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KBS입니다. 미국 민간 기업의 10월 구인 건수가 870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보다 61만 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940만 건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그동안 고용 확대를 이끌었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부문에서 23만 6천 건이 줄었고 금융보험에서도 16만 8천 건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줄었다는 뜻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들여다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금리 정책의 효과로 경기가 느려지면서 고용 수요가 줄어들면 임금 상승의 요인이 감소하게 되고 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곧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를 키우는 지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11월 한 달 동안에만 거의 9%가 오르는 등 이례적인 화랑을 보였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반영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이르면 1분기부터 최소 2번에서 많으면 5번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es, rate cuts next year, although I don't believe those rate cuts will likely start until the second half of 2024. 현지 시각으로 8일엔 실업률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가 시장의 전망과 부합하더라도 연준이 기준금리 방향을 시장의 기대와 달리 잡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실업수당 지급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머니 네트워크로 교체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었고 또 실업수당 지급 지연 사건과 관련해서도 은행의 안일한 대처가 늘 도마 위에 올라온 바 있었습니다. 은행 측은 캘리포니아 고용관리국의 문제라고 말하고 EDD 지급은행에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결국 2월 15일부로 캘리포니아 실업수당 지급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머니 네트워크로 변경되고 현재 실업수당 혜택을 받는 주민들에게는 따로 통지가 갈 예정입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이 약 4개월에 걸친 파업을 끝내는 잠정 합의안을 비준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은 지난달 13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비준 표결에서 투표 참가자 78%가 찬성표를 던져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는 배우 노조가 지난달 8일 제작자협회와 파업을 끝내는 잠정 계약안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10월 미국 무역 수지 적자는 643억 달러로 전월 대비 31억 달러로 5.1%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2,588억 달러로 전월 대비 26억 달러 증가한 반면 수입이 3,230억 달러로 전월 대비 5억 달러가 늘어서 적자 폭을 늘리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무역 적자는 지난 9월 이후 2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금값은 보통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기 침체가 닥칠 때 오르지만 최근 들어 이런 통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역대 최고 수준에 올라선 것은 금리 인하 기대와 불안한 국제정세, 각국 중앙은행의 매집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금값은 어제 최근 8주 가운데 7주 올라 올 들어 11%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난 금값의 상승세를 월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며 45,000달러 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에 원화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인데 비트코인이 45,000달러에 오른 것은 2022년 4월이 마지막이며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미국 규제당국에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이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애플이 4개월 만에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시가총액 어제 3조 8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애플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8월 3일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중국에서 공식 통계에 안 잡히는 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약 7조에서 11조 달러로 추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국제통화기금 IMF와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추산한 중국 정부의 총 부외 부채 규모를 이같이 소개하며 숨겨진 부채 중 4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 이상이 특히 문제로 디폴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견해도 보도했습니다. 부외 부채라는 것은 대차 대조표 같은 공식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중국에서는 전국의 시와 지방정부가 수년간 확인되지 않은 차입과 지출로 인해서 현재 막대한 양의 숨겨진 부채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 이렇게 하면 또 러시아, 시베리아 이런 곳이 항상 떠오르지요. 시베리아가 엄청나게 추워졌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야쿠츠크. 얼음 안개가 온 도시를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차량의 브레이크가 얼어붙을 정도의 혹한에 나무마다 상고대가 피었고 얼린 생선을 파는 가게에는 냉동고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두꺼운 옷과 장갑, 목도리로 완전 무장했어도 찬 공기를 그대로 맞은 속눈썹은 바로 얼어붙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러시아 북동부 야쿠티아 공화국 10개 지역의 기온이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춥기로 이름난 오미야코는 영하 58도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시베리아에서도 추운 지역이지만 12월 초 평균 기온보다 7도가량 낮은 혹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도 차질이 빚어졌고 학교 수업도 원격으로 전환됐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북극에서 광범위한 고기압이 발달해 남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주 러시아 북서부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12도가량 낮은 이상 한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젊은 유권자층이 투표 참여가 4년 전보다 저조할 것으로 조사돼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정치연구소는 미국인 남녀 2,09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9%가 내년 대선 때 확실히 투표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대선 비슷한 시기에는 57%였는데 4년 만에 8%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게 될 경우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율 하락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진단했습니다. 청년층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도 대선 도전이 없었다면 자신도 재선 도전을 접었을 수 있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선거 기금 모금 행사에서 만약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내가 출마했을 것으로 확신을 하지 못하겠다며 우리는 트럼프가 이기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재선 도전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와 연결한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트럼프 집권 2기를 막는 것에서 자신의 주된 출마 명분을 찾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이트인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인 리드 호프만이 최근 니키 헤일리 선거운동을 돕는 슈퍼팩에 2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호프만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 운동도 적극적으로 나선 인사인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호프만이 공화당 소속인 헤일리 전 대사 선거운동을 도운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재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기 위해 헤일리 전 대사를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의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37%의 지지율로 헤일리 전 대사 41%에 4%포인트 뒤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경우에도 40% 대 47%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경선을 한 달여 앞두고 석유 및 가스 개발을 확대해 사회보장 혜택을 유지하겠다며 경쟁 주자들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팍스뉴스 앵커인 션 해니티와 사전 녹화 방송 타운홀 행사에서 알래스카 북극 국립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석유 및 가스전 임대 계약을 취소한 바이든 대통령 결정을 뒤집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독재 정치 위험이 있다는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내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당신은 독재자가 되지 않을 거냐 맞냐라고 묻는데 아니다. 취임 첫날만 빼고 라고 말했습니다. 첫날에는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을 차단하고 석유 시추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십 건의 범죄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법무부, 연방 관료 등을 대상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헤일리 전 대사와 드센티스 주지사를 후원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치면서 선거 부정과 논리 설계가 민주당이 잘하는 유일한 일이다 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내가 출마했을지 확실치 않다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아마 누군가 그에게 논리를 제공한 것 같다. 그게 매우 그럴싸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라고 말해서 청중들의 폭소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조만간 예산안 표결에서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이 연기된다면 패전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투표를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기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공화당은 미국 남부 국경에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우선 요구했습니다. 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이민 정책에 대한 수정안까지 꺼내들었습니다. I will offer the Republicans the First Amendment if we move forward on border, on immigration, and they can put whatever they want. 당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브리핑에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막판 불발됐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 연설에서 미 의회 지원이 연기되면 패전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습니다. Ukraine has been fighting for its freedom for 649 days. Now we are facing a war of attrition again.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묶은 1,050억 달러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여기서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별도로 빼내서 가결시킨 상태입니다. 미 백악관은 나머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말에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장비를 지원할 재원이 바닥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의회는 현지 시간 6일 예산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 동의 없이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지원 약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황마저 좋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나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레이커스가 어제 피닉스 선즈를 106대 103 홈경기 또는 이점도 있었죠. 106대 103으로 꺾고 인시즌 토너먼트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정규 시즌 내에 펼쳐지고 있는 토너먼트 제가 어제 잠깐 짧게 설명드렸죠. 인시즌 토너먼트 좀 자세한 상황은 토요일 주간 스포츠 시간에 좀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레이커스는 어제 인시즌 토너먼트 4강에 진출해서 뉴올리언즈 펠리컨즈와 이제 결승행 티켓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인시즌 토너먼트는 30개 구단을 6개 조로 나누어 조별리기를 벌인 뒤 8강, 4강 이렇게 펼치는 정규 시즌 안에 펼치는 단기전 성격입니다. 어제 레이커스가 승리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에서 뛰는 황희찬 선수가 선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리그 8호 골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기록도 세웠습니다. YTN입니다. 번니와의 홈경기에 선발로 출전한 황희찬. 전반 25분 좋은 패스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격 기회를 넘보던 황희찬은 전반 42분에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최전방부터 압박하며 상대 빌드업의 실수를 이끌어냈고 쿠냐가 내준 공을 황희찬이 침착하게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 리그 8호 골을 넣은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4위로 올라섰습니다. 9골로 득점 3위인 손흥민과는 한 골 차입니다. Timing was, I think, perfect. We managed our game, and after we score, we play more calm, and I think we play so well and deserve to win. Yeah. 황희찬은 2개의 도움을 합해 이번 시즌 처음으로 리그 2자릿수 공격 포인트 기록도 세웠습니다. 풀타임을 뛴 황희찬은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드닷컴으로부터 평점 7.2점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스널은 루톤타운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3으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라이스의 극적인 헤더골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지금 윈터 미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대 관심사, 물론 대형급 선수들이 있긴 있는데 한 선수에게 다 묻혀버렸습니다. 오타니죠. 이 최대 관심사는 오타니 쇼헤이가 과연 어느 팀과 얼마에 계약할 것이냐. 지금 5억 달러 넘어서 6억 달러, 7억 달러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5개 팀 정도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올 시즌 스토브리그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가 새 동지를 찾기 위한 젠걸음에 나섰습니다. 오타니는 현지 시각 월요일 플로리다에서 토론토 단장을 비롯한 구단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LA 다저스 로버츠 감독도 오타니와의 만남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영입 의지를 내비쳤고, 지난 토요일에는 오타니가 직접 샌프란시스코 본부장을 방문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원소속팀 LA 에인절스를 포함해 5개 구단 정도가 오타니 영입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르면 1-2주 안에 FA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I've heard there are about 5 teams: the Dodgers, the Angels, the Cubs, the Giants, and the Blue Jays. So that's what I'm hearing. I've seen reports. Maybe there's a mystery team. 오타니는 올 시즌 타자로는 타율 3할 4리, 홈런 44개를 쳐냈고 투수로는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14로 만화 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2021년에 이어 올해 2번째 만장일치 리그 MVP를 수상한 오타니는 오른손 팔꿈치 수술을 받아 내년에는 타자로만 출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상 몸값은 계약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총액 6억 달러, 약 7,880억 원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We do know at this point is the number. It's going to be enormous, and it's not just going to be above 500 million. It's likely going to be in excess of 550 million, and we may see a $600 million.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계약이었던 2019년 LA 에인절스 마이크 트라웃의 12년 4억 2,650만 달러 계약은 물론 2020년 NFL 캔자스 시티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가 기록한 10년 4억 5천만 달러의 북미 스포츠 역대 최고의 계약도 뛰어넘는 역사적인 계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2023년 12월 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